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가족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은 자녀를 끔찍이 아끼고 형제 간의 우애도 깊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티 없이 맑고 화목한 가정이죠. 자녀 역시 어린 시절 속 썩이는 일 한 번 없던 이른바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착한 아이는 어른이 되고 독립을 하면서부터 본가에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딘가 무거운 표정을 짓죠. 부모님은 여전히 밥은 먹었니? 아픈 데는 없고? 하며 따뜻한 걱정을 쏟아내지만 자녀는 그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부담감과 숨 막힘을 느낍니다. 도대체 이 화목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는 학대나 방임 같은 거창하고 극단적인 상처가 아니라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아주 일상적이고 미세한 통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모님들, 혹시 내 자녀가 이유 없이 나를 피하는 것 같다 하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하지만 조금은 단호하게 뼈아픈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어린 시절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가정에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큰 소리가 없습니다. 대신 부모님의 아주 촘촘하고 단호한 규칙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식당에 가면 아이가 메뉴를 고르기도 전에 부모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넌 매운 거 못 먹으니까 그냥 돈가스 먹어. 외출할 때는 아이의 감각보다 부모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오늘 날씨에 그 옷은 춥다. 엄마가 꺼내놓은 거 입어. 자기 전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 발을 깨끗이 씻어야만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집안의 철저한 규율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다 아이를 걱정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 아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발달 과업인 자율성은 바로 이런 사소한 순간들에 조용히 억압됩니다. 넘어져서 아파서 우는 아이에게 그러게 뛰지 말랬지. 뚝 그쳐. 안 아파. 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는 자신의 감정마저 부모의 기준에 맞춰 통제받게 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아이는 스스로 시도하고 실패할 기회를 반납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지시에 완벽하게 순응하는 착한 아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죠. 이것은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부모의 통제 안에서만 주어지는 조건부 자율성에 길들여지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됩니다. 입시라는 중요한 허들을 앞두고 부모님의 통제는 이제 사랑과 희생이라는 더 완벽한 명분을 얻게 됩니다. 대학 갈 때까지만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친구 관계는 부모님의 기준에 맞춰 필터링되고 아이가 준비물을 놓고 가도 선생님께 혼나며 스스로 책임감을 배울 기회를 부모님이 먼저 차단해버립니다. 실수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완벽한 케어. 겉보기엔 최고의 지원을 받는 안전한 환경 같지만 자녀의 내면에서는 결정권의 완벽한 외주화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감정적 부채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자녀는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내 욕구를 조금이라도 주장하려 하면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무언의 압박감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단 통제는 때로는 그 어떤 억압보다 자녀를 강하게 올가맵니다. 마침내 아이가 어른이 되어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하며 물리적인 독립을 이룹니다. 처음 혼자 살아보는 집, 내 마음대로 자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방을 어질러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는 그 고요함. 자녀는 난생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듯한 벅찬 해방감을 맛봅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엄마, 아빠라는 글자가 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부모님은 여전히 묻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별일은 없는지 늘 걱정 가득한 목소리입니다. 고마운 마음, 자식을 아끼는 마음도 다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턱 막히는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왜일까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님의 그 걱정 기저에는 여전히 너는
아직 내 통제와 케어가 필요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이제야 겨우 찾은 온전한 나의 자율성을 뺏길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 막힘을 피하기 위해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본가와 거리를 둡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가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 또 다른 깊은 죄책감을 남긴 채 내적 갈등을 유발하죠. 가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가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이를 늘 지켜보고 케어하지만 결코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임은 관심이 없는 것이고 통제는 내 방식대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한 부모의 역할은 자율적 지지입니다. 관심은 기울이되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아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는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녀가 연락이 줄고 거리를 둔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숨을 쉬고 싶어 하는 생존 본능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했던 걱정들이 혹시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통제는 아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이제는 놓아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항해할 수 있도록 쥐고 있던 조종대를 내려놓으세요. 믿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의 심리학이 여러분의 가족관계에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